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수우파 시즌2 4화 리뷰인데요. 역시나 이번 시즌에도 심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전 시즌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는 누가 나와도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댄서가 나와도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엄청 유명한 배틀에서도 그냥 유명한 다른 분야의 춤을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하기도 한다고 했죠. 어차피 지금 이 방송도 대중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뛰어난 댄서가 나온다고 해도 시청자들의 대부분들과는 이제 눈높이가 다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 방송은 워낙 화제가 되는 방송이고 전작에서 심사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이 저지를 섭외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지들이 촬영을 하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도 생각이 많아지고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모니카님이 무승부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모니카님이 이 참가하는 댄서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친한 사람이 많아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댄서들의 연습 과정과 노력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심사에 반영하다 보니까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알면 고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제 강다니엘 님이 계속 MC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화제가 되는 만큼 비난을 많이 받는 방송이라서 새로운 MC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유명한 방송이니까 아무나 제안하면 할 것 같잖아요. 연예인들이 굳이 욕먹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 방송 MC가 생각보다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방송에는 실제로 거의 나오는 게 없지만 현장에선 배틀 진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본 연예인이 없죠. 그래서 새로 MC를 구하면 강다니엘처럼 처음부터 다시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경험이 있는 강다니엘 님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시청자들이나 저의 개인적인 호불호는 다르겠지만요. 오늘은 K-팝 데스매치 미션인데요. 방송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근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든다 했더니 이전 시즌들에서는 그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 앞에서 대결하는 무대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관객 앞에서 처음부터 하네. 일단 디벤뎁과 레이디 바운스의 대결이에요. 음, 아, 배틀 때부터 느꼈지만 이번 참가자분들은 역시 이제 시즌 1이 있었으니까 방송을 보고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단점이 좀 적어진 느낌이 있어요. 디벤뎁은 연습이 엄청 잘 된 이제 코레오 팀, K-팝 코레오 팀의 안무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전공법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걸리시하는 느낌이 나면 안 된다 연습 장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정말로 그런 느낌을 제거하고 K-팝 안무 시안을 좀 남성팀이 하는 느낌, 그런 파워풀한 느낌으로 잘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백댄서 느낌이 나는 구성이 들거든요. 어쨌든 한 명의 아티스트가 가운데 중심에 서고 주변에서는 보조해주는 구성 느낌이 계속 났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 하면은 이 댄스 퍼포먼스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이 일치돼서 전원이 추는 춤, 그런 무브먼트가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레이디 바운스는 아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벤뎁은 이게 본인들의 특징일 수 있지만 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딱 다가오는 느낌이 적었다. 그쵸, 레이디 바운스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생물처럼 가겠죠. 군집처럼. 네, 이거는 레이디 바운스가 이겼죠 벌써. 레이디 바운스는 본인들의 리듬을 가지고 했어요. 약간 여유있게 해서 안무의 합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전 장점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통일감이 훨씬 느껴졌거든요. 디벤뎁은 안무를 열심히 하는 느낌이어서 BGM이 바뀔 때 각기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레이디 바운스는 곡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느낌이 들었죠. 그거는 레이디 바운스가 본인들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소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스타일링의 차이기도 해요. 두 팀 모두 보시면 의상은 그냥 통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죠. 레이디 바운스는 모자까지 통일을 했잖아요. 디벤뎁은 그래서 머리 색깔이 달라서 아무리 의상이 통일돼 있어도
전체적인 통일 색깔이 안 들으죠. 컬러가 좀 달라지니까 헤어스타일 때문에. 레이디 바운스는 그냥 모든 스타일링이 일치가 되니까 그런 사소한 차이가 무대에서는 큰 통일감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프로듀서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시면 디밴드도 계속 표정 연기를 잘했어요, 멤버들이. 근데 마치 아마 이걸 보신 분들은 레이디 바운스는 표정 연기를 잘했는데 디밴드는 표정 연기를 하나도 안 했다고 기억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다 통일감의 차이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레이디 바운스는 그냥 딱 모든 멤버들이 하나처럼 보이니까 뭐 표정도 보고 디테일도 볼 여유가 있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디밴드는 춤을 열심히 췄고 레이디 바운스는 무대를 잘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관객 투표는 뭐 다를 순 있죠. 네, 이번에는 일본의 츠바킬과 베베의 대결이에요. 이거 되게 그 배구 유니폼 같은 의상을 입어서 진짜 김연경 선수 같다. 나중에 바다님은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김연경 선수랑 뭐 CF를 찍거나 뭐 예능을 할 수도 있겠는데. 레나가 코레오는 참 잘해. 츠바킬도 이번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합이 잘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멤버들이 모두 기본기가 엄청 좋아요. 특히 그 팝이 엄청 좋은데 이게 일본 댄서들의 강점이죠. 제가 처음에 일본 그 스튜디오 학원에 가서 강사를 했을 때 놀랐던 점이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 뭐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에게 얼마나 배웠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막 5년 이상 경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뭐 케이팝 댄스 초급 겨우 할 정도의 레벨인데 학생들이 경력이 훨씬 길어서 이거 나보다 춤 다 잘 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춤은 그렇게 잘 추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지금은 잘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댄스 스튜디오, 그러니까 학원은 우리나라의 약간 태권도장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가라데도 있고 뭐 유도도 있고 검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운동도 시키고 또 방과 후에 시간을 잡아둘 만한 곳이 이런 댄스 스튜디오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는 특히 이제 여성들을 보내기도 쉽고 이런 운동을 싫어하는 애들도 보내서 운동을 시키기에 좋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댄스 스튜디오가 시골에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 가서 그런 막 춤을 레슨을 정식으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춤을 테마로 갖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죠. 우리나라도 태권도장 가면은 그냥 태권도 자세 배우는 거는 대충 하고 거기서 축구하고 뭐 요즘에는 막 케이팝 틀어놓고 춤추고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제 부모님들 일하는 시간 동안 어디 맡겨두는 거죠. 그런 데다가. 그래서 경력은 길지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적은 거죠. 근데 어쨌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춤과 친해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많으니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어릴 때 훨씬 빨리 발견이 되겠죠. 그런 멤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엘리트 댄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춤을 췄으니까 몸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그런 변하는 몸의 질량에도 적응을 해나가면서 연습을 했으니까 본인의 몸을 컨트롤하는 기본기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번 일본 팀을 봐도 그런 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 멤버들은 안무 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그냥 배틀 대회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하는 베베는 팀워크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라인이 딱딱딱 다 맞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츠바킬이 오늘 여기서 지면 이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유튜브나 엠넷플러스 투표로 점수 반영을 하는데 지금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회수가. 그래서 배틀로 가게 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팀들은 라인을 다 맞추니까 이게 K-팝에서 라인을 다 일치시키려는 이유가 댄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 각자의 그룹을 살리면 각자를 다 봐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하나로 통일시키면 그냥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일반 분들이 각자의 그룹을 디테일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츠바킬은 댄서들의 무대처럼 춤을 췄어요. 멤버들의 리듬감을 강조하고 멤버 개인들의 그런 장점과 동작을 잘 살렸거든요. 근데 베베가 일체감이 훨씬 있었죠. 멤버 전체의 라인이 맞춰지는 것이 베베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속도감이 잘 느껴졌죠.
이게 케이팝 안무 미션이고 케이팝 안무에서는 저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맞추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케이팝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분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반주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 곡을 틀어놓고 곡을 표현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베베가 이 BGM에 대한 표현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렵겠죠, 일본 팀으로. 네, 울플러랑 원밀리언의 대결. 근데 이 그루브를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을까? 저 힙합에 바이브가 있어. 울플러는 이제 스트릿 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뭐 레이디 바운스랑 비슷한 느낌도 들죠. 근데 차이점은 레이디 바운스는 리듬을 표현하면서도 전체적인 라인을 맞추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울플러는 그냥 그루브를 더 강조했다는 건데요. 이게 보는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디테일한 리듬을 읽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스맨파 때도 이런 힙합 팀이 약간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각을 좀 살려야 결국 선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밀리언은 코레오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대진이 울플러는 이번 미션이 가장 어려울 팀이고 원밀리언은 이번 미션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 두 팀이 붙었기 때문에 원밀리언이 막 그냥 뻔한 코레오 느낌만 내다가 끝나면 좀 말릴 수도 있지만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뭐야? 코레오 느낌이 좀 안 나려고 많이 했네. 잘했어. 이번에 원밀리언이 잘한 점은 그 두 곡의 BGM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느낌을 냈어요. 두 곡 다. 물론 그건 울플러도 마찬가지였지만 울플러는 그냥 본인들의 느낌 그대로 한 거였는데 원밀리언은 이거 원밀리언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원밀리언이 엄청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배틀은 누가 더 춤을 잘 추느냐 그런 대결이라면 이런 무대 퍼포먼스 대결은 춤을 결국 매개체로 결국 표현을 전달하는 대결인데요. 지금 이 안무를 추면서 어쨌든 같은 안무를 췄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력을 담은 것은 이렇게 팀워크가 더 강조되는 케이팝 안무의 강점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번 원밀리언 안무는 뭐 다른 세계대회에 출품을 해도 구성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누가 쫓아와? 말을 계속 나나나나나나 아웃사이더네. 마네킹과 잼 리퍼블릭의 대결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잼 리퍼블릭이 워낙 춤을 잘 추는데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게 마네킹이에요. 마네킹은 와킹이기 때문에 와킹이 이제 화려하고 구성도 다채로울 수 있고 지금 댄서들의 퀄리티도 높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와킹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이진 않죠. 그래서 대중평가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어렵다. 야 진짜 춤은 잘 춘다. 야 저 팔이 어떻게 다 맞아. 개 어려운 거예요. 개 어려운 거. 와 진짜 잘한다. 어쨌든 와킹의 장점이 굉장히 잘 드러난 무대였죠. 이게 6명 5명으로 계속 바뀌면서 진행되는 구도였는데도 그 구성이 바뀌면서도 쉬지 않고 안무가 채워지는 퍼포먼스였어요. 그리고 미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잼 리퍼블릭이 아무리 댄스 능력이 좋아도 이 무대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야 과연 얘네 못 이기겠는데? 이건 못 이기겠다? 그냥 아예 다르네. 이게 역시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이들이 원조잖아. 이게 스트릿 댄스 뭐 합을 이 이상 맞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번 미션은 그냥 최고 무대였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 보면 지금 다른 팀들은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댄서들의 무대였거든요. 근데 잼 리퍼블릭은 오늘 그냥 5명 멤버 모두가 그냥 아티스트였어요. 이거는 뭐 방향성 자체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개개인이 춤을 엄청 잘 추니까 그냥 기본적인 한만 맞춰도 문제가 없네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스트릿 댄스가 굉장히 인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잼 리퍼블릭이 뉴진스의 안무를 해도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요번에 뉴진스의 안무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오늘 탈락팀이 나오는구나. 이번 시즌도 지금 해외 IP에서 보는 게 막혀 있는 거죠. 이러면은 뭐
치바킬이 좀 불리하겠죠. 그래도 잼 리퍼블릭은 조회수가 꽤 나오던데. 최근 미션. 그러니까 글로벌 대중평가가 600점이면 저기서 좌우되는데, 와, 이러면은 일본 팀이 오늘 바로 탈락할 수도 있겠는데요? 치바킬이 만약에 지금 글로벌 대중평가 때문에 배틀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치바킬도 뭐 다양한 장르의 댄서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코레오 팀이거든요. 그러면 울플러가 나오면은 질 것 같고, 디벤데비 나오면은 치바킬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바킬이 진 상황에서는 배틀 가야 돼. 현장 평가에서 마네킹이 이겼구나. 대중 평가에서도 마네킹이 이겼고. 와, 이러면 진짜로 치바킬이 탈락하겠는데? 힙합을 하는 팀에겐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치바킬이? 와, 치바킬이 오늘 베베랑 붙어서 진 게 트리거가 됐네. 이게 그냥 시청자들이 보고 투표를 한 점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와, 이거는 앞으로도 일본 팀이 오면 일본 팀이 거의 첫 번째 미션에서 이기지 못하면 무조건 탈락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우, 와, 레나가 진짜 안무는 잘한다. 이건 치바킬이 이겼죠. 뭐 춤 실력은 비슷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안무가 더 좋은 팀이 이기겠죠. 아우, 관절 안 아프나? 1대1에서 힙합 팀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힙합에서 안무의 볼륨이 훨씬 크니까, 힙합이 기본적으로 연결시키는 동작의 개수가 워낙 많아. 스텝이 진짜 좋아. 근데 아카네니 이 개인 능력은 여기 댄서들 사이에서도 손꼽힐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 배틀에서는 이제 동작의 개수 문제가 있어요. 힙합이랑 붙으면. 그래서 힙합이 계속 여러 가지 동작을 연결시키는 춤이니까 이런 배틀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동작이 많죠. 근데 사실 아카네도 해볼만 하긴 한데, 지금 할로님의 폼을 보면. 왜냐면 할로님도 지금 너무 기본 동작 위주야. 와, 근데 이거 아카네인이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 저라면 여기서 아카네인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1대1 안무에서는 아카네인이 조금 못 미쳤다고 보는데, 그래도 할로님도 그렇게 막 최상의 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지금 듀엣으로 할 때 아카네는 동작의 선택을 엄청 빠르게 바꿔 나갔는데, 그 동작들이 순간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동작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땐 좀 레나를 활용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힙합의 장점이죠. 동작의 볼륨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울플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살짝 더 좋아지는 거죠. 두 팀 다 무난하게 했을 때는 힙합의 동작이 더 스케일이 크고 동작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울플러가 유리하죠. 어우, 저거 안 풀리네. 이게 사실 되게 자주 쓰는 소품에 자주 쓰는 동작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저 좁은 무대에서 우겨 넣어서 딱 만들어낸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이건 울플러가 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를 냈다고 생각하고 치바킬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카네니 진짜 기본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무릎으로 착지할 때도 보면은 순간적으로 발로 무릎을 보호하면서 착지를 하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저 짧은 순간에 저런 거 다 신경 쓰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죠. 근데 이거 승리는 울플러가 할 것 같아요. 울플러는 뭐 본인들의 최상의 폼을 보여줬고, 그리고 소품도 시너지 나게 잘했는데, 치바킬은 일단 소품 활용도가 좀 떨어졌고요. 울플러는 그냥 딱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될 수 있는 무대였다고 하면은, 치바킬은 그러지 못해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 보여지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치바킬은 여기서 탈락하면 메가쿨을 못하는 게 한이겠다. 실제로 이제 그 탈락 배틀에서는 저지들이 동점 무승부를 못 내게 룰이 바뀌었나 보네요. 스맨파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치바킬이 결국 첫 탈락이 되었어요. 저는 치바킬이 실력으로 따지면 상위 4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치바킬이 조회수도 꼴찌였고 좋아요 숫자도 꼴찌였거든요. 조회수 자체가 제일 낮았다는 것은 관심 자체를 적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데, 잼 리퍼블릭은 미국의 팀이니까 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와, 미국의 팀은 어떻게 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본 댄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대감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 자체가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울플러라는 배틀팀과 저렇게까지 싸운 치바킬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와 이런 엠넷 플러스 투표 방식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도 해외팀이 참여를 할 때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멤버들이 탈락을 했으니까 좀 소개를 하자면, 좀 재미있는 게 지금 치바킬의 리더인 아카넨 그리고 그 유메리라는 댄서분이 잼 리퍼블릭 소속이에요. 지금 여기 잼 리퍼블릭 팀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잼 리퍼블릭 소속 댄서로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댄서들이 케이팝 아티스트들이랑 그 코레오 안무 작업을 했던 멤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틀을 대부분 해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배틀을 하는 게. 뭐 다른 한국팀 댄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레나가 이 제일교포 그 뭐 3세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미 국적은 일본으로 간지 오래됐지만 그 위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 한국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 나중에 스페셜 저지로 나온다는 일본의 그 리에하타 그분 크루 소속이거든요. 나중에 일본에 가서 이 멤버들 어떻게 모집했는지 한번 인터뷰 해야겠네. 미공개 배틀 대공개? 이거 그냥 유튜브에 올리지 방송 분량이 뭔가 모자랐나?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메가 크루 미션인데요. 이미 영상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미리 리뷰를 할 만하면은 리뷰를 해보고요. 아니면은 다음 방송 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